예를 들면 이런 거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제 차입니다. 제 차 포르쉐 911.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 어우 예뻐, 어우 예뻐. 그냥 망 예쁘네. 그냥 911을 처음 시승하는 건 아닌데요,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911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죠. 평소에 타는 차가 뭐냐, 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여러가지 탑니다. 여러가지 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는 이 차예요. 아주 웃기다. 이 가장 좋아한다기보다 뭐 평가하는 거 자체가 좀 불경스러운 거. 보통 다른 차들은 이 차는 뭐 이게 저러네 저게 저러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차는 평가 없이 그냥 드림이니까 이걸 뭐 무슨 좋다 나쁘다 무슨 얘기를 해. 꿈을 타고 있는 기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몇 마력인지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따지고 보면 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보다 못 달려요. 그렇게까지 퍼포먼스가 엄청나지 않아. 따지고 보면 뒷좌석도 사람이 앉을 데가 못 돼. 골프백을 넣는다. 골프백이 보통 차 뭐 4개도 들어가고, 뭐 어떤 차는 8개도 들어가는 차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해요. 이 차는 골프백 몇 개 들어가냐? 0개. 잘하면 1개, 요 뒤에 잘하면 1개 들어가는. 그리고 또 시트 망가질까봐 막 넣지도 못해. 그런 엄청난 자동차인데 그래도 만족감은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건 꿈이니까. 뭐 이 차가 지금 1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따지고 보면 타이칸이나 파나메라나 하이엔이나 이런 차들하고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절대 가격은 비슷하지만 실제 가격을 보면 비슷하지 않죠. 카이엔을 탄다면 그 차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패밀리카로서의 용도도 없고 오로지 그냥 혼자서 타기 위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같은 2억이라도 훨씬 더 비싼 2억인 겁니다. 그래서 포르쉐 911은 드림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건 드림카여야만 하는데 내가 무리한 건가? 이런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아니 잠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잠시 내가 무슨 불경한 생각을 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감히 내가 지금 무슨 파나메라나 무슨 카이엔이나 그런 차를 지금 갖다 들이댄 거야? 잠시나마 불경한 생각했던 거 정말 죄송하고요. 너무 만족스럽잖아. 뭐 여러가지 환경에서 이 차를 타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비가 또 많이 왔어요. 소프트탑인데 비 오면 짜증나지 않을까요? 뭐 이러시는데, 소프트탑도 비 와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비 올 때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옛날 소프트탑을 타셨거나 포르쉐가 아닌 걸 타신 거죠. 포르쉐의 톱은 원래부터 조용했어. 달리는 중에 시속 60km, 70km 이내에선 항상 닫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고속도로에서도 뚜껑을 닫을 수가 있죠. 주행하면서 뚜껑을 닫으면 빗소리는 세단보다는 조금 더 들리는 정도? 그럴 만한 게 이 천장이 소프트탑이라고 생각되지만 소프트탑이 아니에요. 되게 하드톱이고 그 안에는 마그네슘 합금이 들어있습니다. 합금으로 만들어진 톱에 소프트를 얹은 거예요. 그래서 풍절음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에어로를 잘 만들어놔서 뭐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지 거슬리지 않고요. 이 루프도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울리는 소리가 크다거나 이렇지 않고 어느 정도 고속에서도 그런대로 안정적인 소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911이 조용한 차는 아니죠. 방음 대책이 그렇게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정도, 소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약간의 엔진음, 약간의 노면음, 약간의 풍절음까지 모두 다 로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용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군요. 평소 오는 주유소는 아닌데 저기 여기요, 주유 좀 해주세요. 예. 이거 넣는 거예요? 솔루스 플러스? 원래 저희 SK의 고급 휘발유 브랜드 네임이 솔럭스였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출시가 되면서 솔럭스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내 차와 지구를 위한 선택? 아니 이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거창해요? 생소하게 들리긴 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첨가제라고 그래가지고 휘발유에 들어가는 성분이 있거든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 거 필요하죠. 청정제 그 배합량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강화돼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급 휘발유 넣는 이유가 일반 휘발유보다 옥탄가가 높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청정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이것도 사실 고급 휘발유 쓰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하니까 후원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사실 저는 포르쉐 타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엔진 청정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포르쉐는 엔진 연료만 넣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도 같이 먹어. 그러니까 서킷을 한번 돌고 나면 엔진 오일 한 통을 넣어줘야 돼요. 오일을 너무 많이 먹는 차야. 그럼 어떻게 오일을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포르쉐는 사실 오일 먹는 게 뭐 일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포르쉐 사면 엔진 오일 1리터를 그냥 서비스로 줬어. 여기 앞에 후드 안에 엔진 오일이 들어있었어요. 당연히 넣는 거였지. 그러니까 엔진의 삐걱이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거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포르쉐 오너들은 다 그런 거 신경 씁니다. 그래서 청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청정 능력이 더 좋아진 휘발유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딱 적절한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옥탄가 경쟁을 하잖아요. 옥탄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권장 옥탄가보다 더 높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100으로 난 부족해, 한 105나 110 해주면 안 돼?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옥탄가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자동차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포르쉐 911만 해도 옥탄가 세팅이 98로 맞춰져 있어요. 98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와도 그만큼을 더 압축하진 않는 거예요. 옥탄가라는 거는 자동차가 얼만큼 압축했을 때도 폭발을 이겨내느냐, 이 노킹을 얼마나 이겨내느냐라는 건데, 그 옥탄가가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을 압축하진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름을 넣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뭔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 기분적인 기분,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왠지 기분적인 기분인가? 요즘 들어서 뭐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포르쉐 타면서 지금 친환경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오픈카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차들이 매연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도 매연을 안 내뿜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저는 평소엔 전기차 타고, 그리고 이 차는 좀 특별할 때 탄다는 기분으로 샀는데, 사실 매일 출퇴근할 때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차가 그나마 매연을 덜 내뿜게, 그나마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엔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엔진에 무슨 뭐 오염물질이 많다거나 뭐 이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엔진 세척도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가솔린 차 타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의무 같은 걸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내가 잘 점검한다, 좋은 고급류를 찾아 넣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디젤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비난하지만, 디젤은 사실 좀 억울해요. 요즘 디젤은 좀 억울해.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 첨단 DPF가 다 달려있고, 낙스 저감을 위해서 SCR이 달려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솔린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가솔린은 지금 3원 촉매를 이용해서 이거 어려워지는구나. 가솔린도 이제 유럽에서는 필터 장착을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소형차들은 필터가 장착이 돼 있어. 가솔린 자동차들이 필터 장착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솔린이 낙스나 초미세먼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어요. 이 휘발유도 자기 차에 꼭 맞는 휘발유, 좋은 휘발유를 골라서 넣는 게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와,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SK 고급 휘발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원조 맛집인데 더 맛있어진 느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포르쉐는 스펙들, 숫자들로 보면은 경쟁사에 비해서 한참 밀립니다. 경쟁사 제품들보다 출력도 낮고요, 퍼포먼스도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이걸 사는 것보다 M5나 M8 정도 사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도 뛰어나고 더 멋있잖아요. 더 멋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아무거나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상하게 포르쉐 쪽이 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그건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포르쉐를 선택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누구나 드림카로 한 번씩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하고 다른 어떤 퍼포먼스가 높은 차하고 서킷에 가져놔도 이 차가 이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차가 이겨버려요. 포르쉐 911이 가진 주행 감각 이런 것도 다 뛰어나지만 드라이버들이 거기에 더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드라이버들은 911을 탔을 때 가장 운전을 잘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디폴트가 돼 있다는 거. 출력은 훨씬 더 낮은데 이상하게 서킷에만 가져가면
포르쉐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졌을 때 오랫동안 만족감을 유지하고 주행할 때 주는 그 기쁨만큼은 사실 포르쉐를 능가할 차가 없어 보입니다. 이 같은 가격대에 포르쉐만큼 즐거운 차는 없지 싶어요. 이제 포르쉐는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포르쉐가 뭔가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한다면 뭐 느린 건 맞아, 느린 건 맞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차 이렇게 했을 때 보면요, 너무 광각이야. 너무 광각이라서 난 참 이렇게까지 광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광각이에요. 그래서 감이 안 옵니다. 어느 정도의 각도인지 도대체 감이 안 가요. 이 정도면 박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쪽 360도 서라운드 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싶은 정도. 그래 뭐 포르쉐 오너분들이 뭐 집에 다 차고에 주차하겠지. 설마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주차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러겠죠. 네, 이 차를 992라고 하잖아요. 992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게 밀어서 열기가 돼요. 어떻게 여는지 포르쉐 오너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똑똑해서 여는 사람도 있고 똑똑하면 잘 안 열리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문지르면 거의 100% 열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열리는 거지? 여기에 센서가 있나? 센서 없는데 어떤 원리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열려. 짐 넣고 빼고 이런 것들 자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수적입니다. 트렁크가 뒤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날카로워진 걸 볼 수 있어요. 뾰족해졌죠. 이전에 포르쉐 911은 약간 둥글둥글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샤프하게 좀 디자인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알아서 이렇게 딱 열려요. 알아서 열리는데 이때 느낌이 굉장히 섹시하달까? 달릴 준비됐어,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이런 느낌이에요. 나를 잡아 열어줘, 뭐 이렇게 모든 걸 허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뒤쪽도 한번 열어보죠.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려요. 옛날에는 이게 덜컥 하고 손으로 열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전동으로 열립니다. 뒤쪽이 엔진룸이 전동으로 열리는데요, 카브리올레는 이런 형태로 열려서 이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 여기 스티커 안 띄었네. 비닐을 아직 안 띄다니 내가. 원래 포르쉐 911은 이렇게 열었을 때 뒤가 안 보이는 게 특징이죠. 안 보여도 상관없잖아요. 뭐 보이면 뭐 정비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엔진 오일을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냉각수를 보충할 때 쓰는 두 개의 드립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개를 또 펼 수 있는데요, 날개도 이제는 원터치로 전동식으로 바뀌었어요. 터보라든지 이런 차들은 날개를 열었으면 이 뒤로 공기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카레라 S나 카레라 기본 차들은 이런 식으로 뒤를 막아버립니다. 막아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타고서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보면 쪽에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를 막 식혀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비 오는 날엔 더 쉽겠지. 더 좋아요. 네, 더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 각도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높게, 더 낮게 이런 식으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나도 자세히 본 건 처음이라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고속에서는 각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 차의 다운포스를 일으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후륜구동인데다가 엔진 자체도 요 뒤에 이만큼, 요 중간에 있어요. RR이라고 하잖아요. 바퀴가 여기 있는데 이 뒤로 이만큼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이만큼 튀어나온 게 다 엔진 때문에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만큼이 엔진이라서 뒤가 무겁기 때문에 코너링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게 RR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서킷에서 가속하면서 코너에 들어가게 되면 앞이 약간 뜨는 느낌이 들다가 내려와요. 착 이러면서 내려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 소름 끼칠 수 있는, 스릴 넘치는, 그래서 뒤가 어느 정도 눌러주는 힘을 많이 갖도록 포르쉐는 그걸 예전부터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뒤를 잘 눌러줘야 코너링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타이어도 폭이 넓은 걸로, 그립도 굉장히 좋은 걸로, 그리고 다운포스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피렐리 피제로가 껴져 있고요. 포르쉐 전용 타이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305, 30 ZR21 폭이 무려 305예요. 기본적인 스포츠 타이어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열을 조금 더 받아야 제성능이 나오는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면부를 보시면요, 이쪽에 덮개가 덮여 있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열립니다. 고속으로 달릴 때 열리면서 여기에 인터쿨러를 더 식혀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열려 있을 때는 살짝 무섭기도 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뚫려 있으면 지나가다가 돌이 튀어갖고 라디에이터를 터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이쪽은 그럼 뭐냐?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놔도 되나? 거기 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지? 991을 처음 봤을 때는 저게 너무 이상했는데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포르쉐가 했으니 뭐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 뭐, 에이,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포르쉐 LED 매트릭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여기서 불을 짝짝짝짝짝 이렇게 켜주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갈 때 표지판이나 이런 곳에 별도로 빛을 비춰줘요. 우리나라에서 매트릭스 LED 된다고 하는 차들 많이 있는데 실제로 매트릭스 LED 그렇게까지 제대로 되는 차를 몇 번 못 봤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긴 하죠. 자, 포르쉐 키인데요, 키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예쁜 거 봐. 아우, 예쁜 거. 포르쉐 키가 예전과 달리 요 옆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쉽게 되지 않고요, 쉽게 안 되다 보니 도장된 키로 교체가 안 돼요. 기존 포르쉐 키에 비해서 안 예쁘다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또 이런 것도 있다고요. 차에 엠블럼처럼 이렇게 포르쉐 엠블럼이 있잖아요. 누르면 엠블럼에 불이 들어와. 이게 불이 들어와요. 일단 요 메인 뒤에 있는 요게 차를 열고 닫는 스위치인데요, 이 열고 닫는 스위치는 굉장히 좀 웃깁니다. 우리나라의 전파법상 같은 신호를 10초 이상 계속 보내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차의 톱을 닫는데 걸리는 시간 12초 정도 됩니다. 애매하죠? 어우, 무슨 로봇 같아. 로봇가 변신하는 것 같아. 와. 아, 뭐야, 왜 변신하다 말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왜냐면 12초니까. 그럼 또 눌러야죠. 재빠르게 또 눌러야 되는데 요걸 만약에 잘못 누르잖아요.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눌러서 닫으려고 했는데 다시 열려요. 왜냐면 스위치가 하나니까. 하나의 스위치로 열고 닫기를 다 하기 때문에 열려고 했는데 닫히고, 닫으려고 했는데 열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아, 정말 짜증나죠. 아, 왜 자꾸 닫혀. 열렸으면 좋겠는데. 열려라. 다 닫히고 나서 다시 열면 되지 뭐. 아이, 까짓 거 닫히고 나서 열면 되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야, 닫히지 말고 열라고. 이 차가 흰색만이었다면 사실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흰색인데다가 이렇게 빨간색 소프트탑이 같이 조화를 이뤄서 그냥 단 하나의 색이 아니라 투톤의 컬러를 갖춘 자동차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나름대로 귀엽죠. 나한테 이런 차가 가당키나 하나 싶은 생각이 아직도 들지만, 어떤 차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가시죠.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유, 야, 포르쉐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야지, 물리 버튼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적절한 변화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거 너무 쪼잔하지 않아요? 하는데 요번에 GT3를 시승해 보고 나니까 GT3에 이만한 거 달려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낫네, 이게 훨씬 낫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도 타고 있고 이 차도 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모델3 퍼포먼스에서는 이렇게 까딱 하면서 주행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득득득 한다 그러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자, 열선 켤게요. 통풍 시트 있다. 통풍 시트 있다.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 같이 켤 수 있어요. 독일 차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따뜻하게 열선을 켜더라도 등에 땀은 나잖아. 그러니까 통풍도 필요하지 하면서 동시에 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들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 수납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지금 컵홀더 하나 있고요, 여기 2개째 있고요. 뭐 충분하지, 이 정도면.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도어 포켓의 수납 공간이 의외로 편해요. 나 도어 포켓 절대 안 쓰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도어 포켓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이 차는 도어 포켓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옆구리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다 놓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리고 기존 911은 약간 이렇게 좀 넣고 나면 안에 잘 안 보여서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놓고 내리기 쉽상이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도 이렇게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좀 넓어져서 이런 것들 좀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좀 넣으면서 항상 부담스러운 건 여기 스피커가 있어서 여기다 뭘 넣고 나면 스피커에서 떨려. 그리고 이 차에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요, 일단은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옵션이 470만 원이 나요. 근데 실제로 넣고 보면 그 정도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서 오디오를 또 튜닝을 조금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운드 시스템 나쁘진 않고 뭐 좋아요. 좋은데 근데 뭔가 좀 요거 조금 아쉬워, 뭐 이런 정도의 아쉬움이 있는 그런 오디오라서 나중에 오디오 튜닝을 또 따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고 여기도 보이고 뭐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예쁜 쓰레기입니다. 예쁜 쓰레기라서 실제로 데이터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서 진짜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언주로 134로 검색하면 없어요. 안 나와. 데이터 로드 되게 오래 걸리고요. 정말 불편해. 이렇게 붙일 수가 있나? 포르쉐 그렇게 많이 팔면서 이걸 이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내비게이션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여기 보면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기 때문이죠. 네, T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T맵이 좀 아쉬운 점은 이 핀치 줌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죠. 핀치 줌 안 되는 거 빼고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없습니다. 없어요. 이 포르쉐 911을 사시는 분들은 크루즈를 아무도 선택 안 합니다. 영업사원이 말려요.
저도 선택하려고 했는데 영업사원이 911은 크루즈 선택 안 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완전 정지까지 지원을 안 합니다. 핸들도 안 돌려줍니다 이러더라고. 야, 그거 좀 너무하지 않나? 911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는 아주 쓸모없는 거니까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급 제동 같은 건 기본으로 넣어주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거는 넣어주지 않아요. 누굴 하는 거예요? 아, 크로노 없으면 중고값 떨어진다 요거. 크로노가 시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시계도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크로노 팩이에요. 이게 뭔가 묶음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시계일 뿐 아니라 초시계예요. 랩타임을 잰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걸 타는 사람은 그만큼 스포츠 성능을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요게 있으면 당연히 퍼포먼스도 더 원할 것이고, 요게 있으면 당연히 서스펜션도 더 단단한 걸 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스포츠 크로노랑 다른 옵션이 붙은 거예요. 출력을 높이는 기능에 스포츠 크로노가 붙어 있었던 건데 뭔가 요즘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죠. 그리고 포르쉐 오너들은 대부분이 요 짓을 한번 합니다. 911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911을 맞추려고 하는데 못 맞춰. 이거 맞춘 사람이 거의 없고요. 이걸 맞춘 사람은 절대 이걸 리셋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차량들이 911의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차들이 많긴 많죠. 근데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911은 얘밖에 없죠. 911을 사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고요. 911이 최고의 스포츠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911이 스포츠카고 나머지는 스포츠카가 아니거든요. 저 앞에 지금 보이는 거 AMG GT잖아요. AMG GT 4도어는 뭐냐? E클래스예요. E클래스의 디자인을 바꿔놓은 거죠. 엔진 좀 큰 거 넣고. 그러면 AMG GT가 되는 거예요. M5? M5는 뭐 5 시리즈에다 엔진 넣고 조금 서스펜션 단단하게 하면 M5잖아. 911 같은 차는 없는 거예요. 특징적으로 스포츠카, 다른 차하고 공유하지 않는 자동차, 그런 차는 따지고 보면 몇 없어요. 정말 슈퍼카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다들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널리 팔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포르쉐 911이 놀라운 거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폼팩터에 말도 안 되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수천 대씩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당장 현대차가 이것과 똑같은 성능에 거의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이 만들어서 이 가격보다 1000만원, 2000만원 싸게 만든다고 해도, 5000만원을 싸게 만든다고 해도 누가 사겠어요? 사나? 아마 힘들걸. 그러니까 포르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포츠카의 세계에서는 911을 넘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장르를 정의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스포츠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죠. 예를 들어서 더 빠른 차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부가티 베이로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모델 S 플레드 엄청나게 더 빠르잖아요. 야, 이건 뭐 2초? 3초? 말이 되냐고, 뭐 이런 정도의 속도인데, 그런데 그런 차가 스포츠카냐? 그건 스포츠카는 아니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스포츠카는 그럼 뭔데? 스포츠카는 그냥 911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11을 넘는 스포츠카는 없는 거죠. 로망이 되는 것의 가치는 딱 정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표를 모으는 게 그 사람의 로망일 수 있고요, 정말 귀한 책을 갖는 게 로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포르쉐가 로망일 수 있죠. 저는 요즘 세상에 남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거 정상이라고 보고요.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 그것도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가 좋아하는 거를 나쁘다고 비난하는 거,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쓸데없는 짓 하네, 아유 저걸 왜 저런 걸 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저거 진짜 멋진 취미를 가졌구나, 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갖고 그걸 이루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들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죠. 어떤 게 됐든 그 꿈을 설정하고 그걸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